저녁 식탁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따뜻해야 할 밥상이었지만 그날따라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국그릇에 젓가락을 가져가던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회계서류를 낭독하듯 딱딱했고 며느리의 눈빛에는 피로와 짙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 방짐이 자꾸 늘어요. 짧은 한마디가 식탁 위로 툭 떨어졌다. 타일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진 듯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손녀 아리는 숟가락을 들고 눈치를 살피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오래된 습관처럼 미안하다였다. 젖은 행주로 식탁을 닦는 며느리의 손등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TV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멀게만 들렸다. 집안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고 사람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극이 생겨났다. 누군가의 긴 숨소리가 정적을 길게 채웠고 그 순간 식탁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간 도윤은 낡은 공구 가방을 꺼내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30년 가까이 손에 익은 도구였지만 지금은 어디에도 쓰이지 않은 채 구석에 밀려 있었다. 마치 나사 하나가 빠진 장난감처럼 그의 하루도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초침 소리가 방 안을 메우며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가 정말 짐이 됐나?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방 안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문틈 아래로 작은 초콜릿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문 너머에서 아린의 조심스러운 손이 살짝 보였다. 할아버지 드세요. 아이의 속삭임은 작지만 따뜻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부서졌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마음의 무게를 들고 바람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골목길은 싸늘했고 가로등 불빛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였다. 골목 끝에 있는 PC방의 네온 사인이 물에 비친 듯 깜빡거렸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이 밤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어렴풋이 들고 있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도윤은 묵직한 마음을 안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정해진 곳은 없었지만 집 안에 머무르는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다. 걷다 보니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네온 사인이 하나 들어왔다. 젊은이들이 주로 들락거리는 동네 PC방이었다. 유리문 너머에서 밝은 모니터 불빛이 골목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섰다. 나이든 자신이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저절로 안으로 향했다. 안에는 컴퓨터 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가 가볍게 퍼져 있었고 커다란 화면들이 어둠을 환하게 밝혔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인 최만석이 그를 힐끗 보더니 반갑게 웃었다.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자리 하나 편하게 쓰세요. 글씨는 제가 키워드릴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 쪽 빈자리에 앉았다. 낡은 손으로 마우스를 잡으니 손끝이 약간 떨렸다. 커서를 움직이는 것도 버벅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검색창에 일자리라는 단어를 천천히 입력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링크와 낯선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눈에 들어온 건 신중년 디지털 배움터, 사회공헌형 창업 지원 같은 단어들이었다. 처음 보는 길이 눈앞에 열리는 느낌이었다. 마우스를 따라 클릭을 이어가자 안내 페이지가 펼쳐졌다.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신중년 디지털 역량 교육, 온라인 신청 가능, 창업 지원 및 컨설팅 제공이라는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한 문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수리기술을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심장이 툭 하고 울렸다.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신의 손기술이 누군가에겐 여전히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안내문에 나온 내용을 하나하나 옮겨 적기 시작했다. 교육 일정, 신청 마감일,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마우스 클릭이 몇 번이나 빗나가 로그인에 실패했지만 그는 다시 시도했다. 최만석은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이런 거 하시려는 분 별로 없어요. 멋집니다. 하고 웃었다. 도윤은 짧게 고맙네. 하고 대답하며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화면 상단에 신청 마감 D-5라는 붉은 글자가 찍혀 있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여유가 없었다. 그는 수첩에 굵은 글씨로 5일 남음이라고 적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창을 닫았다. 밖으로 나와 다시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는 미약한 불씨 같은 것이 켜져 있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손으로 감싸 안듯 외투를 여몄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스스로의 손으로 열리고 있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새벽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고요한 밤 간간이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개 짖는 소리만이 귀를 스쳤다. 도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 어느 때보다 문손잡이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익숙한 침묵과 답답한 공기가 그를 감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을 들어서자 집 안은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거실은 적막했다. 식탁 위에는 치우지 못한 그릇이 몇 개 남아 있었고 조명이 꺼진 부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은 뒤 그는 책상 위에 PC방에서 받아 적은 수첩을 꺼내 놓았다. 그 안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과 절차, 필요한 서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내 과거의 수리 기록과 기술 메모를 펼쳐보았다. 낡은 라디오 회로도, 보일러 배선 스케치, 선풍기 모터 분해 그림까지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손끝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다. 잊고 있던 시간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아직 할 수 있다.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동안 스스로를 짐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미한 확신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수첩에 신청 마감일까지의 계획을 세세하게 적기 시작했다. 구청 방문, 서류 준비, 온라인 신청, 교육 참석 일정까지 조목조목 나열했다. 마치 고장난 기계의 회로를 하나씩 다시 연결하듯 자신의 삶의 회로를 그려나갔다. 초침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 소리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구 가방을 다시 열어본 그는 낡은 드라이버를 손에 쥐었다. 오래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스치자 잊고 있던 자신감이 미약하게 되살아났다. 그날 밤 도윤은 늦은 시각까지 불을 켠 채로 앉아 있었다. 컴퓨터와는 서툴지만 손으로 길을 만들 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이 밤은 단순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등불에 다시 불씨를 붙이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아직 서늘했지만 햇살은 부드럽게 번져 있었다. 도윤은 구청 평생학습관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에는 중장년층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낯선 공기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다. 접수대 뒤쪽 벽에는 신중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수강생 모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윤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천천히 줄에 섰다. 차례가 되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윤미정 팀장이 그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신청서와 경력 증빙 서류 있으시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다. 윤미정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랫동안 수리 일을 하셨군요. 이런 경력은 요즘 굉장히 귀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 경험을 지역, 사회와 연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미묘한 울림을 느꼈다. 단순히 수강생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그의 눈앞에는 낯설지만 활기찬 풍경이 펼쳐졌다. 교실 안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모니터 앞에서 타자, 연습을 하거나 마우스를 클릭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어떤 이는 더블 클릭이 잘 되지 않아 웃음을 터뜨렸고 또 다른 이는 옆자리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윤도 조심스레 마우스를 잡았다. 처음엔 커서가 엉뚱한 곳으로 움직이기 일쑤였지만 곧 차근차근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파일 업로드 실습 시간에 화면에 성공이라는 체크 표시가 떴을 때 교실 안에서 작은 박수와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 순간 도윤의 마음속에서도 작지만 뚜렷한 뿌듯함이 피어올랐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윤미정은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경험과 기술, 그리고 이야기가 디지털 세상과 만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지역과 여러분을 잇는 다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말에 도윤은 수첩을 꺼내 들고 중요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다. 교육 일정, 지원 절차, 제출 서류 목록. 그의 글씨는 점점 또렷해졌고 손끝에는 이상하게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교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아침에 들어올 때와는 달리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며칠 후 도윤은 구청 내 복지 상담 코너를 찾았다. 평생학습관에서 들었던 설명 중 자신의 권리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기 때문이다. 안내문을 따라 접수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자 주변에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각자의 서류를 들고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절차와 긴 기다림 속에서도 그의 손에는 수첩과 볼펜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자 깔끔한 차림의 사회복지사 오세진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도움을 받으러 오셨나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퇴직 후 따로 챙기지 못한 연금이나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오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켜고 천천히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갔다. 이름, 생년월일, 근무 이력 등을 차근차근 입력하자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다. 여기 보이시죠?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퇴직연금이 남아 있습니다. 도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적지 않은 금액이 미수령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냥 지나쳤더라면 영영 몰랐을 수도 있는 돈이었다. 오세진은 이어서 주택연금, 공과금 감면, 복지 서비스 등의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았지만 그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다. 퇴직연금 청구 서류, 공공요금 감면 신청, 신분증 사본 첨부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수첩의 페이지는 금세 가득 찼다. 며칠 동안 그는 하나하나 서류를 챙기고 필요한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청 절차를 밟았다. 구청, 국민연금공단, 동주민센터 혼자서 움직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예전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행정 절차가 수첩 속 체크리스트에 따라 하나씩 해결되어 갈 때마다 오히려 묘한 뿌듯함이 차올랐다. 아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섣불리 설명하기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매일 저녁 그는 손녀가 숙제를 하는 옆에서 온라인 강의를 켜놓고 복습을 하곤 했다. 마우스를 누르는 소리에 아린이 할아버지, 소리 좀 작게요. 하며 웃는 소리가 들릴 때면 집안의 공기가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분명했다.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잊고 있던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주말 아침 거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도윤이 지난 며칠 동안 정리한 서류와 메모, 교육 일정표,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정돈해둔 듯 깔끔했다. 그는 오늘만큼은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자신이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단순히 늙은 아버지의 취미가 아니라 진지한 계획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출근을 앞둔 아들은 식탁을 본 순간 얼굴부터 굳어졌다. 이게 다 뭐예요? 지훈의 시선은 서류 더미를 훑으며 점점 날카로워졌다. 도윤은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구청 교육에 등록했고 권리 상담을 받았고 앞으로 수리기술을 살려 지역에서 무언가를 해보려 한다고. 그러나 지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아버지, 요즘 이런 데서 사기 많아요. 괜히 이상한 데 돈 내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서연도 청소기를 끄고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맞아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도 솔직히 이런 거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요. 그들의 말은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도윤의 마음에는 마치 얇은 금이 가는 듯한 아릿함이 번졌다. 그가 건넨 설명과 수첩은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서류를 들춰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뭘 하시든 집안이 흔들리는 건 안 됩니다. 저희 생활도 빠듯해요.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칼날처럼 냉정하게 들렸다. 손녀 아리는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다 말고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공기는 확실히 무거워졌다. 도윤은 억울함도 서운함도 차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꾹 삼켰다. 그래, 알겠다. 그는 짧게 그렇게만 말하고 자리를 정리했다. 서류를 차곡차곡 다시 정리하며 수첩 첫 장에 커다랗게 한 줄을 적었다.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결과로 증명하자.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복도는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한번 정했으니까. 그리고 그 길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도윤은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신청 절차뿐 아니라 설명회 참석과 세부 계획서 제출이 필수였다.
강당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고 강단 위 스크린에는 신중년 사회공헌형 창업 및 지원사업 설명회라는 제목이 커다랗게 떠 있었다. 발표자는 지원 절차, 심사 기준,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도윤은 앞자리에 앉아 수첩에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다. 제출 서류 목록, 심사 일정, 필수 교육 수료 확인서 메모가 점점 빽빽해졌다. 1시간 남짓 이어진 설명이 끝나자 행사장 로비로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번듯한 양복에 명함을 건네며 말을 걸었다. 어르신, 혼자 진행하시기엔 서류 절차가 꽤 까다로우실 텐데요.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지원금이 나오면 거기서 수수료만 조금 떼는 방식이에요. 성공하면 저희도 어르신도 윈윈이죠. 말투는 매끄럽고 자신감이 넘쳤다. 도윤은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고민에 잠겼다. 낯선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들 혼자 감당하기 벅찰 거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미묘하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정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책상에 앉아 명함을 꺼내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평생학습관에서 알게 된 사회복지사 오세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류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인데 괜찮은 건가요? 답장은 곧바로 돌아왔다. 공식 창구 외에는 절대 진행하지 마세요. 수수료 요구는 대부분 불법이거나 불투명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도윤은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마음을 정했다. 돌아가지 말고 정식 절차로 간다. 며칠 후 지원 서류 일부가 보안 필요로 반려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처음 겪는 행정 절차였기에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순간 마음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이번엔 예전처럼 포기하지 않았다. 곧바로 윤미정 팀장에게 연락해 수정사항을 확인했고 최만석에게 부탁해 서류를 다시 스캔하고 업로드했다. 밤늦게 다시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그 짧은 순간 가슴이 조용히 2번 뛰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쓰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빚지지 않고 받는 도움, 그걸 지키자. 이제 그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쉽게 길을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스스로 길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작은 클릭 한 번이었지만 그 클릭은 분명 그의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었다. 발표와 시연이 있는 날 아침, 하늘은 드물게 맑았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전날 밤까지 공구함과 휴대전원 장치, 간이 램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도 잠이 오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팀원들과 함께 발표를 준비한 지 몇 주, 오늘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날이었다. 행사장은 지역 복지회관 대강당이었다. 무대 한쪽에는 발표를 위한 스크린과 노트북이, 다른 한쪽에는 각 팀의 시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도윤과 병수는 자신들의 시연 부스의 공구와 전선을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수리기술을 지역 돌봄에 연결한다는 그들의 주제는 겉으로 보기엔 소박했지만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아이디어였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강당 안이 점점 붐비기 시작했다. 심사위원석에는 구청 관계자들과 지역 기업 후원자들이 앉아 있었다. 발표 순서가 가까워질수록 도윤의 손끝에는 땀이 맺혔다. 병수는 익숙한 듯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떨지 마.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
하지만 발표 10분 전 갑작스럽게 강당 전체에 불이 꺼졌다. 순간 웅성거림이 퍼졌고 스크린과 조명이 모두 꺼진 채 공간이 어둠에 잠겼다. 관리인이 허겁지겁 달려와 외쳤다. 근처 변압기 사고래요. 복구까지 최소 1시간은 걸린답니다. 순간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흔들렸다. 행사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주최 측은 우왕좌왕하며 마이크로 공지를 반복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때 도윤은 병수와 눈을 마주쳤다. 긴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붓으로 돌아가 준비해둔 휴대전원 장치와 공구를 꺼냈다. 우선 순위를 정했다. 냉동고에 보관 중인 식자재, 돌봄기기에 연결된 전원, 기본 조명부터 복구해야 했다. 병수가 전선을 연결하는 동안 도윤은 수동 전환 회로를 점검하고 멀티미터로 전압을 확인했다. 아날로그 점검표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고 두 사람의 손놀림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일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손을 비춰주었다. 잠시 후 램프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켜졌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작은 조명은 순간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램프가 켜지고 냉동고의 전원도 돌아왔다. 심사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다. 도윤은 침착하게 자신들의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전 상황에서 최소 전력으로 핵심 장비를 유지하고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차근차근 보여줬다. 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서 구현되는 현장 시연이었다. 강당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작은 조명 몇 개만으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고 도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그리고 그의 말에서 오랜 세월 묻혀있던 기술과 삶의 무게가 빛을 내기 시작했다. 조명이 몇 개 켜진 강당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연을 지켜보던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은 어느새 무대 앞으로 몰려들어 있었다. 기자 몇 명은 삼각대를 펼치고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고 사회자는 예정보다 일찍 마이크를 잡았다. 예상치 못한 정전 상황 속에서 즉석으로 이런 대응을 보여주신 건 처음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위기 대응력과 공공성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했군요. 이런 건 서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주변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퍼져나왔다. 무대 뒤편 출입문이 열리며 지훈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회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달려온 눈치였다. 상황을 대충 전해 들은 그는 멀찍이 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램프 불빛 아래에서 침착하게 회로를 점검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도윤의 모습은 그가 알고 있던 노년의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다. 아버지 이걸 직접 하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 일이지. 예전부터 이런 건 잘했잖니?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 서연에게서 괜찮아요? 라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고 손녀 아리는 무대 근처에서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 멋있다. 라고 소리쳤다. 그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지자 관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고 박수가 점점 커져갔다. 심사위원들이 부스를 하나하나 돌아보며 질문을 이어갔지만 도윤과 병수의 시연 부스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기술적인 부분을 물었고 누군가는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걸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진지하게 묻기도 했다. 도윤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대답했다. 네, 바로 그걸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화려한 사업이 아니라 동네를 지키는 손입니다. 박수 소리가 한 번 더 터져 나왔다. 어둠은 여전히 완전히 거치지 않았지만 강당의 분위기는 이미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지우는 무대 뒤편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묵직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시선을 천천히 객석 쪽으로 돌렸다. 어둠 속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했던 가족과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 속에 경계도 불편함도 없었다. 대신 그 속에는 확실한 인정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인생의 어느 밤보다 깊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며칠 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던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졸린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본 그는 한동안 그대로 얼어붙었다. 메일 제목에 굵은 글씨로 선정 결과 안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축하합니다. 귀하의 팀이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몇 번이고 스크롤을 내렸다 올렸다. 하지만 그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랜만에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두근거리는 느낌이었다. 됐다. 작게 중얼거리자마자 그는 곧장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병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 진짜냐? 됐다고. 그래, 우리 됐어. 그 짧은 대화 속에도 묵직한 감정이 오갔다.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이후 행정 절차는 바쁘게 흘러갔다. 윤미정 팀장에게서 축하와 함께 후속 안내 전화가 왔고 초기 지원금 집행 일정과 행정 서류, 공간 마련 절차 등이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도윤은 병수와 함께 발품을 팔아 점포를 돌아다녔다. 임대료가 낮고 접근성이 좋은 골목 끝에 작은 상가를 발견했을 때 둘은 동시에 눈빛이 반짝였다. 오래된 간판이 걸린 낡은 점포였지만 전선 배선이 단단했고 수도와 전기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며칠 후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도윤의 손에는 오랜만에 펜을 쥐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사인은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적혔다. 점포 유리문에는 밝힘 수리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 이름은 도윤이 직접 제안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등을 밝히자는 뜻을 담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동안 아들 집에서 지내던 방을 정리했다. 오래된 공구함, 수첩, 그리고 몇 벌의 옷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짐을 싸면서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의 얼굴이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그는 공구함을 책상 옆에 두고 조용히 앉았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삿날 아들과 손녀가 함께 짐을 날라주러 왔다. 지우는 말없이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아리는 바닥에 앉아 공구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다. 며느리 서연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 식사부터 하세요. 라며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가 흘렀겠지만 그날만큼은 묘하게 따뜻했다. 지훈이 트럭을 정리하다 말없이 말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도윤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다.
이제 시작이지. 점포 문을 처음 열던 날, 한 아주머니가 낡은 라디오를 들고 들어왔다. 이거 남편 목소리가 녹음된 건데 고장 나서요. 혹시 고쳐질까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받아들고 마치 오래된 악기를 다루듯 뒷면을 열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디오에서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윤의 눈빛도 어느새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공방이 문을 연 지 몇 주가 지나자 동네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낡은 선풍기나 오래된 전기포트를 들고 오는 이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초등학교, 요양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방은 단순히 수리만 하는 곳이 아니라 기계와 사람의 하루를 다시 잇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갔다. 도윤은 접수대 옆에 오늘 고친 것이라는 작은 칠판을 걸어두었다. 그날 수리한 기계의 수와 봉사로 다녀온 가정의 수를 간단히 적어두는 것이었다. 선풍기 2대, 전기장판 1개, 무상점검 3가구. 처음엔 별 의미 없어 보였던 이 칠판이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상징이 되었다. 공방 운영 방식도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일반 수리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이웃에게는 무상 점검이나 부품 지원을 제공했다. 병수는 현장 수리를 전담했고 도윤은 접수와 점검, 그리고 후배 격인 젊은 봉사자들을 지도했다. 손녀 아리는 방과 후마다 공방에 들러 접수대에서 스티커를 붙이거나 어른들의 일을 도우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아들 지우는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해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주었다. 며느리 서연은 일정표를 엑셀로 만들어 벽에 붙여 놓았다. 예전에는 서로 간의 거리가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방식으로 공방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도윤은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따뜻함이 피어올랐다. TV 취재팀이 공방을 찾아온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인터뷰를 요청받은 도윤은 카메라 앞에서 평소처럼 수리를 하며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고장난 건 베어링이나 회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하루가 멈춘 거거든요. 저희는 그걸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병수가 옆에서 또 시적인 말씀하시네. 하고 웃자 도윤도 따라 웃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조용히 공방으로 찾아왔다. 퇴근 후 양복 차림 그대로였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공구 선반 앞에서 멈췄다. 아버지 솔직히 제가 아버지를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내가 버텨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지난 수년간의 묵은 감정이 스르륵 풀리는 듯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방은 단순한 수리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사람들을 잇는 작은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봉사자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구경 오며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로 변해갔다. 벽에는 오늘 고친 것 사람 이 기계 칠이라는 낙서가 장난스럽게 남아 있었다. 저녁이 되면 도윤은 공방에 불을 하나둘씩 끄면서 그날의 일과를 떠올리곤 했다. 처음엔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하루를 다시 잇는 일이 되어 있었다. 문을 닫고 나올 때마다 골목길에 퍼지는 노란 조명은 마치 그가
다시 살아가는 인생의 한 장면 같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다. 공방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난 어느 겨울 저녁, 도윤은 낡은 난로 옆에서 손녀 아린과 함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깥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공방 안은 노란 조명과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린은 아직 어려 숫자를 완전히 읽지는 못했지만 장부에 적힌 항목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으며 도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이건 올해 우리가 수리한 기계들. 그리고 이건 무상으로 점검해준 가정들. 여기는 후원받은 부품 목록. 도윤은 장부를 넘기며 천천히 설명했다. 아리는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그래. 그런데 우리가 고친 건 기계만이 아니야. 사람들의 하루도 함께 고친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아들은 공방 뒤편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다가 잠시 나왔다. 지우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웃었다. 올해 수입이 생각보다 꽤 나왔네요. 그리고 지출 관리도 꼼꼼하고. 도윤은 내가 회계 프로그램을 깔아줘서 가능했지. 하고 웃으며 대답했다. 며느리 서연도 봉사 일정표를 들고 들어와 말했다. 내년에는 무상 점검을 2번 더 늘리자고 복지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지, 일정 괜찮으시죠? 그럼 괜찮지. 도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법한 이 자리에서 지금은 웃음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어느새 이 공방은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가족과 마을이 함께 이어지는 중심이 되어 있었다. 연말 행사에서 도윤은 손녀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다. 구청에서 올해의 지역 공헌상을 수상한 것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평생 기계를 고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고친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손가락이 더 정확하다는 걸 제 삶이 보여줬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아들은 무대 아래에서 묵묵히 박수를 치고 있었고 서연은 눈가를 훔쳤다. 아리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웃었다. 행사가 끝난 뒤 도윤은 공방으로 돌아와 혼자 문을 닫았다. 골목길엔 눈이 소복이 쌓였고 공방의 간판 불빛이 그 위에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처음 문을 열던 날의 떨림, 정전 속에서 켜졌던 첫 램프, 가족의 시선, 사람들의 박수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길이 맞았다. 눈발이 고요히 흩날리는 골목길을 뒤로하고 그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그러나 간판 위 작은 조명만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가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의 길을 부드럽게 비춰주는 등불처럼. 함께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